솔직히 지금 그 연금보험 쪽으로 해서 뭐 많이 피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영상 속에서 보면 전부 다 변액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분들도 이제 관리라는 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좀 손실을 많이 보시는 거라는 건가요? 그쵸. 이제 변액보험 네네. 같은 경우에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입하면 이제 10년 이상 내야 되는 상품이고, 네. 그러면 그 10년 이상 동안 내가 A라는 펀드에 돈을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 그 A라는 펀드가 10년 동안 오를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액보험 안에는 그 상품 구조를 보면 그 안에 펀드 라인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채권형 펀드들도 있고, 심지어 뭐 요즘에는 골드, 달러, 리치 펀드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내 돈을, 내가 넣어놓은 적립금을 배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안에 연금에 뭐 한 1,0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그 1,000만 원을 배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1년에 뭐 12번, 이건 회사마다 뭐 다르겠지만 1년에 뭐 12번씩 해갖고 이 펀드를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네.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주식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주식 시장이 지금 이번에 전염병 리스크처럼 네. 이 전염병 리스크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 국면에 닿으면 금이나 달러 혹은 채권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요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위기 정도만 조금 피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매일매일 내가 뉴스 정도는 보고 있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에 전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변액연금을 한다? 아니면 혹은 펀드를 한다, 주식을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금리 시대에 투자가 강제적 필수 사항이 됐다. 그러면 강제적 필수 사항이 됐으면 직장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그 경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산이 이제 불 수 있는 거다. 네. 아니면 그냥 너가 버는 돈 그냥 그거만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그냥 그쵸? 알아서 살아라. 그냥 둘 중에 두 가지 인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선택하려면 이제는 우리한테는 투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쵸. 투자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IRP라든가 왜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펀드 매니저라든가 네. 또 IRP는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 IRP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건 사실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혹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네. 근데 요즘에는 보험사의 변액보험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 IRP도 마찬가지고, 연금 펀드도 마찬가지고, 네. 리밸런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오토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제 그 펀드를 알아서 분기별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뭐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갈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으로 하는 뭐 펀드 투자 이런 거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못 봤습니다. 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관리하기 싫다 라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오토 리밸런싱을 해놓는 게 낫고, 그리고 네. 초반에 네. 좀 마이너스는 보더라도 내가 좀 장기적으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골드 투자형이나 네, 이런 네. 쪽에 돈을 그냥 넣어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금 쪽에 투자를 계속 해놓으면, 금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물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사실 오르는 만큼 금값도 같이 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막 갑자기 지금 집값 10억, 20억 이랬는데 집값 다시 1억대로 돌아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거 절대 네. 상상되고 싶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냥 금 쪽에다 투자해 놓으면 결국엔 20-30년 정도 지나면 네.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혹은 아니면 오토 리밸런싱을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도 어차피 제 나이 연금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라서 네. 생각나는 거는 변액으로 들 때 골드 투자형으로 들고 싶은 마음만 가장 확 드는데요 지금. 그렇죠. 요 골드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펀드를 내가 하나 딱 선택을 해놓는 거니까 네. 그거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변액연금 들 때 이제 팁은요.
모든 회사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 다 똑같아요. 비과세 연금에 네. 그다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사업비 수준도 사실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펀드 라인업이 다양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네. 네. 왜냐면 다양성이 펀드 라인업이 많아야 그래서 내가 뭐 나스닥에도 넣을 수 있고 그쵸. 보통 다 ETF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나스닥에도 투자할 수 있고 S&P도 투자할 수 있고 홍콩 항생지수 뭐 베트남 아니면 뭐 신흥국 이머징 마켓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쪽에 계속 내가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커지는 그쵸.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약간 뭐 채권 주식 혼합형이라 그래서 막 5대5로 가입하는 상품 변경이 안 돼요. 아, 그런 상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펀드 라인업도 굉장히 없었어요. 막 음, 뭐 해봤자 삼성생명에서 파는 그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관련 뭐 펀드 막 이런 것도 있고 코스피 추종하는 거 있고 네. 코스닥 추종하고 음, 국내 주식형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이 낼 수가 없죠. 국내 주식형 지금 과거 10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있다가 막 이렇게 왔는데 네. 미국 주식형은 이만큼 상승했거든요.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변액연금도 다 ETF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쵸.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데 내 연금의 수익률은 안 오른다고요?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라인업들이 많은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조금 선택의 폭도 넓고 한 곳으로 네. 조금 더 이게 좀 잡혀가기는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네네. 아까 왜 처음에 그 생명보험사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연금보험을 넣어두면 이제 어떤 뭐 탈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짧은 생각에는 그러다 보험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보험사가 망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제 뭐 망한다. 네. 그러면 타 보험사가 이 보험사를 다 인수해 버립니다. 왜냐면 사실 매달 이 캐시플로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고 이 회사의 고객들을 그대로 이관해서 음. 넘어가는 케이스죠. 옛날에 네. 뭐 LIG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LIG라는 외국 보험사가 있었는데 그 외국 보험사가 이제 한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러면 한국 사업 철수하면 이렇게 보험사가 망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뭐 KB 손해보험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그 LIG라는 그 회사에서 그 상품을 가입했잖아요. 그 회사의 상품 가입한 그대로 회사 이름만 KB로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KB로 이름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수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보험사가 망할 수 있는 케이스 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회사에 그래도 자본력 정도는 좀 보고 가입하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자본력도요? 그 자본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RBC 비율이라고 해요. 네. 근데 RBC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력. 그래서 뭐 한 명의 우리 이제 회사에 가입돼 있는 고객들이 뭐 보험금을 다 타가도 그걸 지급하고 뭐 몇 배 이상의 자본이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고객들 다 보험금 지급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한 2번, 3번은 더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다라고 하는 거 100%, 200%, 300% 이렇게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요즘에 최고 높은 회사들이 뭐 진짜 뭐 5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한 4번 정도는 다 지급할 수 있는 자본력을 그쵸? 갖고 있다는 네. 얘기죠. 이제 그런 어떤 자본력을 보고 가입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기는 하죠. 요것도 하나 또 꿀팁이 될 것 같네요. 괜히 저처럼 뭐 안전하지만 그래도 괜히 불안하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현금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보험회사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네.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풀리잖아요. 네. 그럼 조금 이자 높은 채권이 풀려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대부분 보험사가 다 매입을 해요. 보험사가 싹쓸이 매입을 해요. 진짜로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채권을 싹쓸이를 하는데 보험회사에 현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장이에요. 그쵸. 내가 아팠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내 노후에 연금을 따박따박 줄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보험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고객이 보험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청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쵸?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사망보험금 100억짜리를 가입해 있는 고액자 상가야.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내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식들한테 1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돈이 기업에서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거. 사실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죠. 당장 내일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를 거의 회사의 한 책임 60% 준비금을? 70%를 다 쌓아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네. 그러면 이 책임 준비금의 부채 비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책임 준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채보다 좀 더 높은 채권들을 막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들이 짜여져 있어요. 오, 저 이것도 또 하나 알게 네. 되네요. 그래서 오. 보험사는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회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돈을 예금을 맡기면 네, 우리 은행 금고에 돈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할 때 그 숫자로만 맞아. 거래를 네, 하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 창고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우린 몰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예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서는 최소로 한 3.5% 정도 남겨놓게 돼 있거든요. 네. 3.5% 남겨놓고 나머지 대출을 줍니다. 아, 그리고 그 대출해준 돈에서 이자를 받아. 뭐 3%든 4%든. 그리고 돈을 맡기신 예금자한테 뭐 1%대의 이자를 주죠. 이거를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은 이게 수익 모델인 거예요. 아, 가장 큰 수익 모델이 요거예요. 그 예대마진이기 때문에 네.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 창고에 돈이 있어야 돈이 없는 거예요. 빼줄 돈이. 그렇죠. 이미 나갔으니까. 실물 돈이. 네. 실물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빼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제일 먼저 망하는 겁니다. 아, 예전에 그 2008년도 사태 보면 이제 리먼 네네.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죠. 그 가장 큰 은행이었잖아요. 미국에서 네. 중심이 되는 그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 이게 바로 동시에 예금을 맡겨놓은 사람이 동시에 찾아와서 돈을 인출을 빼려고 하고 하니 하니까. 현금 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뱅크런이라고 하고 네. 그 뱅크런이 오면은 은행을 망하게 돼 있습니다.